네, 246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결론은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삼수선, 두 번째가 정사형, 이렇게 두 개 있었지. 삼수선의 핵심은 어떻게 왔었지? 삼수선의 핵심은 뭐야? 비밀입니까? 자, 삼수선의 핵심은 어떤 선이 있었어요? 공간입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은 어떤 선이냐? 결국에는 평면과 평면이 마주치는 교선인 거야. 오케이? 교선이 딱 있었고 헷갈리네? 이렇게 안 그릴래? 이렇게 그릴래? 교선이 딱 있었고 그 위쪽에 대각선으로 꽂혀있는 판이 있겠죠? 그 판 위에 떠있는 점이 하나 있고 바닥에 깔려있는 판이 있겠죠? 그 판 위에 들어있는 점이 하나 딱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판에서 교선에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결국에 여기가 90도일 거고요. 오케이? 다시 이 선에서도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쫙 내리면 좀 맞춰서 그려줄걸. 수선의 발을 쫙 내리면 이렇게 쫙 내리면 결국 여기도 90도가 됐었죠. 맞아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모습일 거고 그러면 너를 딱 내리면 여기가 90도가 완성되더라 이 얘기였어. 결과적으로 한 교선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한 교선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 두 개가 있으면 남은 하나도 뭐다? 수직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줘도 남은 거 얻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삼수선 정리의 핵심이었고 정사형은 무슨 뜻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최신은 정사형인데 정사형은 결과적으로 도형의 그림자죠. 맞아요? 도형의 그림자고 저번 용조 때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내린다라는 걸 빛이 평행하게 수직하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체가 있어? 그럼 요 물체 넓이가 있을 거야. 요 넓이 보이지? 이 넓이만큼 그림자가 가릴 건데 문제는 얘를 비틀거나 이런 식으로 비틀면 이 친구가 가리는 면적 자체가 적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그림자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이 도형이 만들어주는 그림자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정사형이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일단 그게 정사형이구나 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도대체 정사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냐? 바닥과 위에 있는 판 두 녀석의 관계는 코사인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까먹었죠 솔직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정사형 넓이 잠깐만 좀 이쪽 가볼게. 정사형 길이 자체가 코사인 관계였어. 보여요? 코사인 붙이면 된다더라 이렇게. 다시 너를 조금 더 넘겨서 정사형의 넓이 가게 크기에서 넓이로 넘어갔어. 넓이도 결과적으로 코사인이었어. 그렇지? 다시 너를 조금 더 해서 넘어갔어. 이 친구 뭐야? 결국에 넓이가 코사인 관계 이렇게 들어갔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얘도 하나 풀고 저것도 하나 풀고 했었는데 우리가 저기 뭐냐 243번까지 했다고? 그래서 뭐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246번 이제 빨리 풀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풀 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246번 읽어봐. 눈으로 쓱 읽어봐. 여기까지 했지? 봐봐. 정사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사형 모르고 그냥 눈으로 보면 평면 A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자 이런 느낌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저거 구해야겠구나 인데 저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몇 개냐면 그거 자체가 두 개야. 어떻게? 첫 번째가 삼수선이지. 삼수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기억나니? 안 나니? 빨리 대답해 빨리. 안 나? 하하 그렇군.
삼수선과 정사형 이렇게 두 개야. 아 이거 근데 머릿속에 좀 박아놓고 가라. 정리 기억 좀 해라. 잘 봐. 삼수선의 내용은 이제 알았다 우리가. 삼수선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니네가 생각을 좀 해보면 직선의 각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뭐만 잘하면? 평행이동만 잘하면. 배웠잖아 그치? 니 그때 필기 열심히 했어. 직선끼리는 꼬인위치 관계여도 이렇게 꼬인위치 관계여도 평행만 잘 시키면 마주쳐서 각 구하기 쉽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 평면이 있었지. 맞아요? 그럼 평면 사이의 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면각 이렇게 불렀잖아. 면 두 개가 만드는 각. 그거를 할 거고 여기서 삼수선을 쓸만 했어요 일단. 맞아요? 그래서 이거 평면이 있을 때 나오는 그림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닥으로 깔린 약간 노트북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치면 결국에는 여기서 딱 그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뭔가 직각, 삼각, 자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상황상 그랬고 평면, 직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평면, 직선을 할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지. 어떤 면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내 맘대로 손을 짜장 올렸어. 그리고 내가 신나서 아래로 떨궜어. 이렇게 떨궜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뒤로 꽂는 모습으로 보이고 얘를 이렇게 떨궜어. 그럼 뒤에서 앞으로 꽂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얘를 어디다가 떨구냐를 보기 위해서 삼수선 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론은 각을 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사형 쓸 수도 있다고. 두 개 다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일단은 정사형인 게 생각이 들면 문제풀이가 대충 이렇게 될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이 존재해요. 그치? 옆으로 기울어진 면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의 그림자가 어디가 돼야 될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빛을 위에서 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위에서 빛을 착 쏠 거야. 그럼 그림자는 도대체 어떻게 지냐 생각을 해봐. 너는 이미 바닥이고 너는 이미 바닥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이 아닌데 너는 결국에 이 끝에 있는 꼭지점으로 간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요? 여기 있는 요 지점도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여야 되는 거지. 다시 봅시다. 그러면 M과 R은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 친구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 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야 되겠죠. 다시 여기 있는 R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어디까지? 가운데까지 떨어뜨린 걸로 보여야 되겠지. 인정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모든 점들을 이어버리면 어떤 도형이 나오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뭔가 못생긴 육각형이 나올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에서 구경을 했다고 치면 그림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정사각형이 있었다 치자. 오케이? 이 정사각형에 지금 꼭지점 두 개는 가져가면서 그치? 그러면서 나머지 이런 모든 지점들은 사실상 변들의 중점이죠. 맞아요? 네 변의 중점이니까 요 지점들을 전부 연결해버리면 답인 거잖아. 결국에는 도형이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 어떤 게 생기겠다? 다이아몬드 같은 더러운 게 생기겠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저 파란색 넓이는 도대체 뭐냐를 구하시면 일단 되고요. 다시 옆으로 들어온 요 육각형도 있잖아. 제 넓이는 뭐냐를 구해보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 일단은 지금 한 변의 모서리가 8이야 8.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육각형 이제 내가 옆으로 좀 그릴게. 이렇게 그려볼게. 싫어. 그냥 여기 넓이가 8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사각형 전체 넓이 얼마야? 64겠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요 삼각형 넓이 얼마야? 얘는 절반 4야. 너도 절반 4야. 16의 절반이니까 8이었겠죠? 그거 두 개 있으니까 16이겠지? 그러니까 64의 넓이에서 얼마를? 16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얼마 나와야 돼? 48. 여기 넓이가 실제로 얼마인 거야? 48인 거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파란색 넓이가 48인 건 얻었습니다. 근데 파란색은 정사형이야. 뭐에 대한? 기울어진 육각형에 대한. 그럼 기울어진 육각형은 새로 구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로 이제 구경을 좀 할게. 오케이? 이 친구들은 육각형인데 기본적으로 뭐 여기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생각해봐. 변 하나가 얼마야? 8이야? 절반이면 4야? 근데 중점끼리 연결이고 45도겠죠?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4루트 2짜리 변들 6개로 만들어진 도형이야. 맞아요? 얼마짜리로? 4루트 2짜리로? 그렇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4루트 2짜리야? 근데 생각을 해봐. 중심이 있었다 치자. 너 육각형 구하는 공식 알아? 뭐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럼 저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삼각형 쪼개서 하든가 뭐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냥 이 친구를 만약에 쪼갤 건데 신나서 이렇게 쪼개서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하시면 나도 풀 수 있는데 니네 잘 모르겠어. 본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나? 여기 삼각형 여기 몇 도야? 육각형이면 각이 몇 개니? 6개. 맞아? 육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야? 안쪽에 들어있는 각들의 합은? 많이 어려운가? 야, 여기 삼각형 몇 개 들어와요? 하나, 둘, 세 개. 쪼개면 삼각형 4개까지 들어오지. 삼각형 4개 들어오면 몇 도야? 720도 아니야? 720도 나누기 6 해봐. 120. 여기 하나 얼마야 그러면? 120. 이거 좀 알고 좀 있어라. 120도야. 나는 구할 수 있어. 선 해서 여기 4루트 2, 4루트 2. 그럼 사인 고추, 코사인 고추 뒤에 있었던 삼각형 넓이 기억나? 2분의 1의 2변의 사인 끼인가? 이 말은 들어본 것 같아. 그걸로 삼각형 구해. 2배. 이딴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갈까? 120도는 알고 있어라. 중심으로부터 선을 이렇게 떨궈요. 오케이? 요 피자 조각이라 해야 될까? 피자처럼 생긴 조각이 전체 몇 개 나와야 되겠어? 6개 나와야 되겠죠. 그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전체가 120도야. 그럼 각을 절반 쪼개면 이거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정삼각형이지? 저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 변이 4루트 2래매. 맞아?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니었는데 4루트 2면 결국에 여기를 반으로 딱 쪼갰을 때 90도 되고 여기 2루트 2 여기 4루트 2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루트 3 붙여서 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현재 결론적으로 높이가 2루트 6이고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밑변 얼마야? 4루트 2 높이 얼마야? 2루트 6. 그래서 다 곱하면 얼마야? 2끼리 날라가고 요거 하면 2가 하나 탈출하면서 8루트 3 되죠? 8루트 3이라는 넓이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넓이 얼마 나와? 6, 8에 48 루트 3이야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가 원래 판의 넓이를 구했어. 맞아? 그러면 48이었던 친구랑 48 루트 3이었던 친구가 정사형 관계잖아. 기억 좀 잘 좀 해라. 그림자의 넓이는 하고 혼자 두는 거야. 그림자를 혼자 두는 거야. 그림자의 넓이는 48 루트 3이라는 원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붙인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가져다 넘기면 루트 3분의 1이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물어본 코사인 제곱은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일단 내용은 그러고요. 다른 풀이 보여줄 테니까 그냥 구경 좀 해. 사실은 나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할 줄 몰랐거든.
원래 정사형 풀이가 조금 더 편한 게 맞고요. 여기서 삼수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니네가 고민을 잘해야 돼. 얘가 뭐 이렇게 그냥 정확히 반가르고 지나가는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거 뭔가 싱크대에 이렇게 접시 넣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가구 구하려면 뭐 이런 거 구하면 되니?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를 봐야 되는데 얘를 눈으로 쳐다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왜 어지럽냐면 잘 생각해야 돼. 육각형이야. 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많이 잘 썼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여기 있는 선을 네모로 바꿔요. 네모가 맞나? 네모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M에서 O까지 싹 들어왔다고 치자. 뭐야 이 사람. 여기서 다시 어디까지? P까지 또 싹 왔다고 치자. 오케이? 그냥 옆에 있는 날개 부분을 지워도 되잖아. 맞아? 결국에 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그냥 이런 사각형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요 도형만 이제 관찰을 좀 해보는 거야. 이 도형만. 오케이? 이 도형만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수선을 딱 떨구면 이렇게 떨어지죠. 맞아요? 여기서 수선을 딱 떨구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 친구가 90도라는 거야. 이 친구가. 오케이? 이 친구가 90도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삼수선 쓰면 얘를 이렇게 딱 떨구면 그 선마저도 90도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자가 보이세요? 아, 그럼 저 직각삼각자에 여기 각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M부터 너를 떨군 건 그냥 한 변의 길이랑 똑같겠죠. 맞아요? 내가 저 직각삼각자를 가져다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8일 거야. 그렇지? 바닥은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러니까 4루트 2가 나오겠지. 바닥은 얼마? 4루트 2.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빗변은 도대체 뭐예요?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겠지. 64에다가 32를 빼면 얼마임? 아, 더하면이네? 64에 32를 더하면 96이죠. 96 루트 씌우면은 계산 내가 해놨어. 4루트 6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 각을 구하는 게 궁금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4루트 6분의 4루트 2야.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풀인 거구나 하고 사실 제 목적과는 좀 달라진 문제풀이 느낌이 있네. 내 목적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보기가 원래 힘들어. 상황마다 안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육각형이랑 쪼개서 사각형 같지? 이거 삼각형으로 내렸으면 더 보기가 힘들어져. 무슨 얘기인지 알아? 굉장히 막 어지러운데 근데 정사형을 쓰면 편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니네가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을 붙여갖고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결국에 육각형 넓이 2개 구하면 그냥 문제가 끝났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문제 굉장히 쉬워요. 249번 봐봐. 이제 중요한 파트가 이제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런 거를 딱 할 때 결국에 혼자 두는 친구가 그림자였어. 맞아? 근데 이거 내 진심을 알아줄 수 있어? 내 진심은 뭐냐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려면 말이 계속 길어져야 돼. 수식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아니라 막 무슨 남자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서 그냥 핵심만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계속 정사형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그림자를 혼자 둬야 돼. 뭘 혼자 두라고? 그림자를. 근데 여기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자를 혼자 두겠다라는 건 빛이 들어오는 친구에 평행하지 않은 친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생각을 해봐. 물체가 이렇게 비스듬했어. 물체가 뭐였다고? 비스듬했어. 빛이 싹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그림자는 바닥처럼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림자라는 친구는 빛으로부터 수직하게 생기죠. 언제나. 맞아? 물체는 그러지 않겠지. 그럼 내가 혼자 두라는 친구는 누구를 혼자 두라는 거야? 빛으로부터
수직한 친구를 혼자 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요렇게 문제가 써져 있을 땐 그나마 낫긴 한데, 야, 그림자 얘지? 물체 이거지? 그림자 혼자 둘 거니? 그게 아니란 얘기야. 빛의 뭐한 친구 혼자 두라고? 수직한 친구 혼자 두라고. 의미상 얘를 딱 봤을 때 선이 이렇게 보이죠. 저는 구가 딱 쪼개졌다 치자. 어차피 이 친구는 평행이동 시켜도 그게 그거니. 이렇게 갖다 붙여버릴게. 이게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릴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고민을 해봤어. 여기 각이 30도야. 평행 여기 90도겠지. 여기 90도겠지. 맞아? 그럼 여기 몇 도겠니? 여기 90도고 여기 60도겠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반지름이 6인 9야. 반지름이 뭐인 9라고? 6인 9라고. 그러면 네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던 이 단면의 넓이는 얼마야? 야, 반지름 6원의 넓이 얼마야? 아, 빨리! 야, 뭐하냐? 어? 자신이 없는 거야? 아침이라서? 무슨 혹시 알아? 네? 혹시 알아? 잘 몰라요. 초등학교 요것도 공부 조금 더 하지. 반지름 곱하기 3.14. 중학교 1학년 때 뭐라 배웠냐고. 파이 r 제곱 이렇게 배웠잖아. 뭐하는 짓이야? 내가 요 단면의 넓이 물어봐서 구 부피 말고 미친 사람들아. 구 부피 기억 안 나서 그러지 니네? 어? 구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원 넓이 물어봤잖아. 66에 36 파이가 제 넓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갖고 그림자를 구할 거야. 그러면 블라블라에다가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가는 구조일 텐데 누구를 혼자 둬야 돼? 그림자. 그럼 요거 바닥 얘를 혼자 두면 돼? 아니라고. 빛으로부터 어떤 친구? 수직한 친구. 누구를? 36파이를 혼자 두라고. 오케이? 36파이를 혼자 두고 이 넓이 몰라요. 그럼 물음표 이렇게 두는 거야. 다시 서우야, 내가 물어볼게. 여기 각 몇 도였어? 60도. 코사인 몇 도? 60도 이렇게 쓸 거야. 우소라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2분의까지는 맞나요? 아, 그래. 2분의 1입니다. 아, 네. 오케이. 2분의 1.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36파이에다가 물음표하고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니까 물음표는 72파이였겠죠. 아, 뭐 그런 문제구나 이런 거고요. 혹시 본인이 저게 둘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될지가 헷갈리면 이 고민을 살짝 해보면 돼. 지금 어떤 넓이가 더 넓어요? 아래가 넓은 건 솔직히 상식이잖아. 맞아? 근데 코사인은 그래프 생각을 해봐. 제일 낮으면 마이너스 제일 크면 1이야. 코사인은 증폭시킬 수가 있니? 없어. 얘가 해봤자 1이면 본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코사인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숫자가 작아진다는 소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누가 작은 놈이야? 얘가 작은 놈이니까 작은 놈이 혼자 있고 큰 놈에 작아지는 코사인을 붙여야 똑같겠죠. 맞아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공간 도형이 끝이 납니다. 넘어가서 공간 좌표 좀 볼 거고요.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할게요. 솔직히 이 파트는 확실한 건데 너네 아마 중간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마 기말? 그렇지만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벡터만 따로 내셔도 시험 문제 낼 거 충분해서 그냥 중간고사 여기까지 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혹은 여기 어딘가에 끊길 수 있다 이런 거고 니네들은 어차피 한 큐에 가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여기 단원까지는 끝 좀 낼게요. 오늘 다 끝내야 되거든. 한번 잘 들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는 정확히 얘기하면 똑같아요. 뭐랑? 평면이랑. 평면 좌표랑 똑같아.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들어봐.
평면좌표는 축이 몇 개 있었어? 2개. 이거 무슨 축이라고 부르니? 안 기울어졌지? 기울어졌네? Y축. 이거 무슨 축? X축. 그래서 그냥 이렇게 2개를 부르지. 그럼 여기서 위치를 표현하려면 평면좌표 몇 컴마 몇이라 찍으면 돼? X, Y 이렇게 찍으면 되지. 맞아요? 그럼 공간이 됐대. 뭐가 됐다고? 공간좌표. 그럼 얘는 마인크래프트 좀 해보셨어요? F13인가 뭔가 누르면은 그 위치 정보 뜨는 거 본 적 있어? 그럼 축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아? 3개 있어. 무슨 축? X, Y, Z축 3개가 있어요. 마크 안 해봤어? 네. 아 이런. 마랑님께서 요즘 마인크래프트 열심히 하고 있던데 한번 들어가서 봐봐. 그러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막 X, Y, Z가 몇 컴마 몇인지 써져 있거든. 공간좌표는 결국에는 X, Y, Z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의 좌표를 쓸 거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X를 이런 식으로 Y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지금 바닥면이 보이니?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Z를 싹 이렇게 올려준다고. 오케이? 일단 상황상 이런 거구나.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있었지. 이 친구가 어떤 종이 위에 딱 있었어. 그럼 그거를 이제 그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잘 그려야 돼. 그 유튜브 이미지처럼 이렇게 있던 게 못하겠네.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살살 돌아서 눕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렇게 돌아서 누워. X가 이렇게 돌아서 눕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 위에 Z축이 쓱 올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Z축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모습인 거야. 상상 좀 할 수 있어요? 네. 됐어요. 네,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그 내용이다 보니까 니네가 쓰던 거 다 그대로 쓰면 돼. 뭐라고? 니네가 쓰던 거 다 그대로 쓰면 돼. 너무 똑같거든? 문제 들어가서 볼게. 얘를 기준으로 잠깐 미안해. 이건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니네가 쓰던 그대로인데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평행대칭 얘기 좀 하고 갈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뭐 A, B라는 친구가 있었다 치자. 그럼 얘를 만약에 Y축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점이 뭐가 돼야 돼? 몇 컴마 몇이라고 써야 돼? 1로 오고 마이너스 A, B에 이렇게 썼지. 그러다 보니까 Y축 대칭의 결론이 마이너스 A, B가 되면 결과적으로 X랑 Y의 부호가 어떤 느낌으로 보여요?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를 바꿔야지 이렇게 보이지. 맞아? X축 대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Y의 부호를 바꿔야지 이랬지. 근데 자 얘는요 대칭을 시킬 거면 대칭시킬 만한 대상이 몇 개가 될까? 일단 최소 3개. 축이 3개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을 텐데 의미가 이래. 공간적으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볼게. 0,0에서 이제 살짝 앞으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오케이? 그 위치에 점 이렇게 딱 찍고 P가 있었다고 치자. 얘가 A, B, C였던 거야 이렇게. 오케이? 지금 요 점이 이렇게 찍으면 헷갈리지만 얘는 앞쪽에 나와 있는 점이야. 이해하고 있지? 뒤에 들어온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하늘 뜬 거야. 이런 상태야. 너라는 P라는 친구가 딱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 오케이? 근데 X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건 너로부터 떨어진 이 X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만큼의 거리가 어때야 돼? 똑같은 지점에 P'이라고 대칭당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도대체 어떤 값이 같을지를 고민을 좀 해봐. 어떤 값이 같을지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딱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확실한 건 y 값이라는 높이는 좀 위에 있다가 y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맞아요? 앞쪽에 y로 있다가 높이 플러스 y로 있다가 마이너스 y로 내려갔겠지. 높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 뭐만 안 바뀌었어? x만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축 대칭을 시켜라라고 하면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돼요. 오케이?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돼. 우리 봐봐. x축 대칭이야 하면 원래 그전엔 대상이 두 개니까 x가 아닌 녀석에게 마이너스를 붙이자였잖아. 맞아요? 반대로 붙이면 돼. 이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반대로 붙인다가 아니라 x축 대칭이야 하면 x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호를 바꾼다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너가 언급한 친구를 빼고 나서 자리를 다 바꾸면 돼.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 대칭 말고 무슨 대칭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P가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번엔 평면 대칭을 시키는 거야. 뭐 대칭? 평면 대칭.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ZX 평면이 있다고 치자. ZX 평면이 뭐겠니? 여기 이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대각선 판 보여요? 옆으로 세로로 세워져 있는 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칸막이 보이고? 저 판을 기준으로 대칭을 딱 시키면 정확히 이 판을 기준으로 니네 기준으로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거 아니야? 맞아? 뭐만 바뀌겠니? y만 바뀔걸? 이 땅을 기준으로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zx 평면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라 이러면 그냥 몇 컴마 몇이 돼? zx 평면이니까 a, 마이너스 b, c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너한테 x를 보여줬지. 날려봐. x를 보여줬지. x 아닌 놈 보고 바꿔. 너한테 zx 보여줬지. zx 아닌 놈 보고 바꿔.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대칭이동의 관계가 있구나 하고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너 대칭이동하면 이거다. y축 대칭이동 시켰대. 그러면 누가 부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y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P'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오랜만에 괜찮죠? 맞아요? 자, 넘어가서 272번 볼게. 자, P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Z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친구가 있고 Q라는 친구가 있었고 XY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한 게 있었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P를 대칭이동한 P'이 있었다 치자. 이 친구 몇 콤마 몇이야? 말해. 안 때릴게. 진짜로.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점이 나왔고 Q' 딱 있어요. 오케이? Q'은 뭐에 대해서 평행했대? 대칭했대? XY. 그럼 누구 보고 바꾸면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C, C 마이너스 2, 그 다음 보호 바꿔서 A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 오케이? 그런 거군.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랑 너가 똑같아야 돼? A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플러스 C랑 똑같고 마이너스 B랑 C 마이너스 2랑 똑같고 C랑 A 마이너스 3이랑 똑같겠죠. 얘를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C는 0이어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결국에 A는 3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친구는 얼마? B는 2가 돼야 되겠죠. A, B, C 다 구했네. 다 더하면 정답은 5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겠죠. 처음에 좀 쉽지? 맞아? 딱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다 봅시다. 왜 근데 수업을 내가 길게 하는 느낌이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잖아, 그치? 생각을 이제 잘 하세요. 공간 사이에 있는 두 거리를 구할 건데 이것도 평면에서부터 확장을 좀 해볼게. 너 생각할 줄 알지? 네. 생각할 수 있어? 접시평면에 있었다 치자. 작년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웠어요. 맞아요? 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물론 공식에 갖다 때려 넣겠지만 그게 사실 공식이냐?
공식은 아니지. 그치?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됐어? 혹시 우소리 알아요? 아니요. 잘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네. 요거 x가 이렇게 안 해야지. 요 좌표를 이름 붙여야 돼? x1이라 붙여야 돼? 네. y1 이렇게 붙여야 돼? 네. 여기 뭐라 붙일까 그러면? X, 2, 이렇게 갈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음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거리랑 이만큼의 거리를 얻어내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었죠.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였잖아. 그럼 요 바닥에 있는 이 거리는 뭐냐? 결국에 큰 시점에서 x라는 큰 시점에서 작은 시점을 빼면 얻을 수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x2-x1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너 이거 거린 거 인정해? 네. 그럼 됐어요. 머리 왜 이렇게 좋지?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 볼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y 2-y1 그거에 뭐야? 제곱이 이렇게 되지?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식은 결국에 어떻게 표현하면 돼? 루트 x를 빼고 제곱을 하고 y를 빼고 제곱을 하시면 끝나겠죠. 맞아요? 너 이거 식 진짜 외워서 하는 사람 아니지? 피타고라스는 거 뻔히 알고 있지? 맞아? 앞으로 이거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 뭘로 넘어간다고? 공간으로. 공간 넘어갈 건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도형은 기본적으로 정육면체인 거 제일 편해. 이건 직육면체로 해줄게. 이렇게 있었다 치자. 공간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또 점선도 그려봅시다. 망했다. 여기 들어와야지. 이렇게 갈게요. 잘 생각.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갈 거야. 오케이? 너 이성 구하고 싶은 거 지금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쟤를 찾고 싶은데 저걸 찾으려면 한 큐에 안 했어. 우리가 한 큐에 안 했다고. 어떻게 했어? 바닥을 싹 이렇게 먼저 대각선을 쪼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뭐가 생겨요? 직각삼각형 생기죠. 그럼 네가 여기 변부터 하나 구하면 되지. 맞아? 이 바닥도 구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좀 갈게.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얘가 A야, 얘가 B야. 오케이? 마지막 요 높이가 C야. 그럼 높이 C는 해결이 잘 됐는데 여기 있는 바닥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대각선이니까 얘도 사실 바닥면에 대한 대각선이잖아. 얘 대각선이니까 A랑 B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이렇게 썼죠. 맞아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너네 둘끼리 써서 짜잔 이렇게 들어갔잖아. 맞아요? 이거를 이제 한 큐에 갈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좌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뭐의 입장에서? 좌표의 입장에서. 그럼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피타고라스를 갈 건데 x의 차이도 존재를 할 거고 y의 차이도 존재를 할 거고 z의 차이도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세 가지를 전부 뭐하고? 전부 제곱하고 다 더하면 그냥 끝나겠죠. 여기까지만 쓰면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하나 추가됐다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를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평면이야. 왜? 요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요소 몇 개 됐으니까? 3개 됐으니까 하나 추가했다 이 얘기일 거고. 집어넣어서 계산 좀 하자. 너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나는 빠르게 루트를 크게 쓸 거야. 그 다음 둘이 빼고 제곱하면 얼마니? 25야. 다시 둘이 빼고 제곱하면 얼마야? 100이야. 다시 둘이 빼고 제곱하면 얼마야? 100이야. 그럼 결론은 얼마예요? 루트 225야. 225는 누구의 제곱이니? 15. 결론은 15야. 이렇게 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어쩔. 자, 어쨌든 뭐 일단 상황상 그렇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루트 13이야 이렇게 쓰시면 딱 맞겠죠.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한번 써볼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딱 써보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구분을 잘 하면 돼. 이 선들을 그냥 바닥에 내릴 거잖아. 맞아요? 바닥에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지금 요 빨간색 삼각형 구경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그냥 저 빨간색 삼각형을 어떻게 찾아오면 되냐면 리얼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좌표차를 물어본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A랑 B의 좌표차 1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A 프라임과 여기 있는 B 프라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여기 이제 A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여기 B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여기 C는 계속 C겠지 뭐. 맞아요? 그럼 A 프라임과 C의 차이는 도대체 얼마냐? A 프라임 원점이죠. C는 3까지 간 거기 때문에 여기 밑변의 길이가 그냥 3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B 프라임과 C의 길이 얼마가 나와요? 루트 10? 응, 그렇지.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 계산이 어떻게 나와? 넓이는 2분의 1에 3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너는 2분의 루트 13, 이 친구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저 넓이들의 관계가 어때야 돼? 정사형이니까 코사인 관계여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자를 혼자 두고요. 혼자 둔 그림자는 말이야 2분의 루트 13에다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다 붙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정리하시면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루트 13분의 얼마? 3일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정답은 나올 거고요. 자, 다른 방법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삼수선을 쓰겠다 만약에 뭘 쓰겠다? 삼수선을 쓰겠다 하면 상황을 이렇게 좀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림 다시 그려볼게. X축 있고요. Y축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로 Z축이 있었고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잘 그려보면 여기가 A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요 친구가 B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친구가 C고 이렇게 연결해준 거 맞지?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다. 교선이 있어야 각을 구하기가 쉬운데 교선이 있어 없어? 없어. 첫 번째 방금 생각난 방법은 이쪽 각을 구하면 나머지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도 관계일 테니까. 그 생각도 조금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이렇게 갈게. 이 A, B랑 평행한 직선을 그냥 싹 그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A, B랑 평행한 직선을 싹 그어버리는 거야. 어차피 저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이루는 각은 똑같이 그냥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봐야 돼. 수선의 발을 떨궈야 돼. 근데 내가 요 관계가 90도인 걸 알면 상관은 없는데 잘 생각해봐. 그냥 수선의 발을 떨궜다고 주장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보면 당연히 90도겠죠? 너를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떨궜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90도고 뻔하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90도가 나와야만 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내가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여기서 떨구면 90도지. 맞아? 여기서 떨구면 몇 도인지 몰라. 그걸 90도라고 확정을 못 지은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떨구면 뭐가 나와? 이거 90도 관계 아니야? 맞아? 그럼 삼수선 정리 때문에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90도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문제가 물어본 건 여기 각을 물어본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요 AC 길이 얼마야? 했을 때 아까 루트 13이었거든? 오케이? 여기 길이 얼마야? 이거 길이 얼마냐? 요거 길이 얼마? 여기 밑변 길이 3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해라 라고 하면 그거 루트 13분의 얼마? 3이야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정사형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삼수선이 편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상황이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287, 288 두 문제 좀 봅시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 얘기인데 피좌표 하나 있고요.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하고 뭐 얘기를 한대. 또 그냥 그려볼게. X축, 아씨 끊기네. Y축, Z축 이렇게 있다 칩시다.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P가 5,4,8이니까 그냥 대충 여기 좀 그릴게요. 이게 P야. 하늘에 떠 있는 거다. 그런 상태일 거고 저 친구를 기준으로 너에게 수선의 발을 딱 떨군 지점, 요 지점이 H다 라고 부르겠대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직선 L이 있는데 편한 거 그릴게. 이렇게 L이 있다 칠게. 직선 L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P랑 L 사이의 이 거리가 10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뭐가 궁금하다 했냐면 여기 거리가 궁금해 이랬거든. H랑 L 사이의 거리가. 맞아? 그럼 삼각형을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얘가 P고 여기가 L이 만드는 거 여기가 H잖아. 여기 빗변 길이가 10인 건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러면 P랑 H는 결국에 무슨 관계인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P라는 점을 어디로?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떨군 거잖아. 그렇지? 수선의 발을 떨구면 결국에 얼마 나와요? Y 값이 정확히 여기서 높이 Z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Z가 0이 된 거기 때문에 요 거리는 실제로 8이겠지? 맞아요? 나 근데 진짜 궁금한데 진짜 알아듣고 있어? 안소? 알아듣고 있어? 그래? 자 여기가 8이야. 그럼 여기 바닥은 이건 얼마겠어? 6 이렇게 나오겠죠. 3, 4, 5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에 답은 얼마? 6이야. 요 정도하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만 얘기를 좀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얘까지는 한번 딱 보고 정리 좀 해야 될 듯. 자, 이 친구 한번 다시 상황을 보면 공간좌표가 있고 그 친구 원이 존재해요. 근데 이 원은요 평면 위에 있는 친구고 원의 방정식 오랜만에 잘 봤죠.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점을 움직이는 걸 했을 때 이제 거리가 최소여야 되는데 그럼 대충 최소일 만한 지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여기쯤 오면 최소에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를 최소라고 잡고 너가 P가 딱 됐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최소라는 건 무슨 상황일까 생각해보니까 봐봐. 결국에는 이렇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존재하겠죠. 약간 이렇게 그릴게. 오케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을 거야. 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지금 궁금한 건 요 빗변이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근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A로부터 수선의 발을 떨궜겠죠. 얘 수선의 발을 떨군다는 건 높이 정보가 사라지는 거니까 3에 대한 값이 사라져서 0이 됐다는 뜻이고 이 길이가 실제로 3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를 찾으려면 당연히 어디가 필요해? 바닥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바닥을 찾아오려면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수선의 발부터 원까지의 무슨 거리를 찾아오면 돼? 최소 거리, 최단 거리 찾아오면 되죠. 맞아요? 이 점에서부터 이제 평면으로 이해를 해볼게. 점에서부터 제일 짧은 거리를 찾으면 돼. 평면에 원이 딱 있었어. 여기 어딘가에 수선의 발이 이렇게 딱 찍혔단 말이야. H라 불러줄게. H가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제일 짧은 거리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걸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작년에 공부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날진 모르겠다. 요거 제일 짧은 거리 어떻게 찾아?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말이야. 어떻게 찾으면 제일 편하냐면 그냥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찾아버려. 요 전체 거리가 생겼겠죠. 그럼 거기서 반지름만큼 정확히 빼고 나면 이 남은 거리가 최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요 아이디어를 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점이 2,6이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H점은 이제 Z정보를 빼고 봅시다. Z정보를 빼고 마이너스 1,2가 되어 있겠죠. 얘네들로 길이를 찾으면 빼면 3 제곱하면 9, 빼면 4 제곱하면 16이지.
두 개 합치면 25니까 루트 5가 결론은 5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원방을 눈으로 봤더니 반지름이 얼마야? 1이야. 그럼 반지름 1이니까 5에서 1을 빼면 얼마 나와요? 4. 여기 길이가 4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요 길이라는 거잖아. 그럼 바닥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는 3, 4, 5 해서 정답이 3번이구나 하고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뭐 의미상 일단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솔직히 말하면 꽤나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나 이거 분명 뽑아놨는데 씨 어디 갔지? 슬프군. 왜 너 갑자기 시한폭탄 설치하니? 어허허허. 모르겠다. 자, 일단 넘어가서 선분 길이 최소값 하나만 볼게요. 아이디어는 똑같다. 우리 작년에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뭐 y축이 하나 있고 뭐 x축이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아, 왜 이렇게 끊기냐. 이거 진짜 펜촉을 내가 거의 2주에 한 번 갈거든? 왜? 어? 아, 수업을 많이 하니까 맨날 달던데? 근데도 뭐 지금 이렇게 하다가 끊겨. 짜증나게. 어떻게 생각해? 지금 또 안 끊기네. 자, 작년에 이런 거 했었어. 2점 있고 2점 있어. 요렇게 한번 찍고 올 거야. 오케이? 최소 구해 이러면 어떻게 풀었어? 이거 심지어 포물선 때도 봤잖아 우리. 하나를 대칭시켰어 그냥. 어차피 이거 예를 들어서 2점이었어 이렇게였어. 대칭시키면 일로 올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거리 똑같지. 그러니까 욕을 하나 삭제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그냥 최단으로 딱 이어버리면 그게 최소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두 점 A, B가 있고 YZ 평면 위를 움직인다 그랬거든. 오케이? 그 위에 있는 P가 있고 삼각형 둘레의 최소라 했는데 한번 찍어볼게. X축이 일단 하나 들어있고요. 또 다시 이렇게 들어있는 Y축이 하나 또 들어있어. 오케이? X, Y 이렇게까지 딱 그어서 뭐 Z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2, 3, 마사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A가 존재할 거야. 얘는 잘 이해를 해야 돼. 얘는 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아래에 깔려있는 애야. 다시 4, 6, 2, 이 친구 4, 6, 2 이렇게 좀 올라가서 여기쯤에 B가 있었다 칩시다. 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하는 얘기는 어딘가에 어디? YZ 평면 어딘가에 그러니까 가로로 서 있는 그치? 앞을 보고 있는 이 면이 하나 있었겠죠. 이 면이 이 면 어딘가에 P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P가 딱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의 둘레의 최소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어. 결국에는 P가 뭐 이런 데 있었다 치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해봐. A랑 B가 고정인데 A, B의 거리가 달라지겠니? 그건 안 달라진다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P라는 지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A, P와 B, P의 거리는 P가 바뀌면 바뀔수록 어떻게 되겠니? 달라지겠죠. 맞아요? P가 바뀌면 바뀔수록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잘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A랑 B의 거리는 네가 구해야 돼. 그리고 뭘 구해야 되냐면 A, P랑 그 다음에 어디 갔어? P, B를 두 개를 구해와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원래 둘레였겠지. 그리고 확실한 건 너는 뭐야? 이거 고정이야. 인정하세요? 이거 고정이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변한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죠. 최소값. 맞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림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면이 있었다. A랑 B는 봐봐. A랑 B는 공간으로 따지면 둘 다 X 값들이 양수기 때문에 이 판을 기준으로 앞쪽에 빠져 있었겠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 B를 그냥 있는 건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데 A, P, B 이렇게 갈 거 아니야. 튕겨져 나오는 개념이죠 이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려면 생각보다 어때요? 어지러워요. 오케이? 지금 B가 뒤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거를 좀 갖다가 이렇게 좀 그릴 걸 그랬나? P는 고정 좀 하고 B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치면 좀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땅 튕겨져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껄끄러우니까 A랑 B 둘 중에 하나를 뭐 하자? 대칭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A랑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A를 누구에 대해서? YZ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 오케이? 그거를 A 프라임이라고 싹 잡으면 자 대칭하면 좌표가 어떻게 돼? X만 그대로고 나머지 부호가 다 바뀌겠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 틀린 문제야? 그래요? 아까 했잖아 방금. 반대 아니에요? 아, 반대로 말했네. YZ 대칭이니까 X만 바뀌어야지. 미안하다. 근데 누가 내라고 해서 날 속였어. 누군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A를 어디로? 판 뒤쪽으로 보내버릴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A 프라임으로 넘어갔다 쳐버릴게. 그럼 결국에는 이 거리나 이 거리는 똑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이해가 안 되냐 근데 이게? 네. 근데 이게 사실 공간이라 어쩔 수가 없다. 들어. 여기 있었대 여기. 이거 점이야 여기. 그치? 여기서 P까지 싹 갈 거야? 네. 근데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게 좀 헷갈리는 거야. 얘를 요 뒤로 싹 넘긴 거야 이렇게. 요만큼 길이가 좀 똑같아. 오케이? 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리막 쳐봐 이제. 네. 쳐봐. 이 거리를 한 번에 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는 게 되겠구나 해서 요 친구는 A 프라임과 B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아지겠죠? 맞아요? 요 두 개를 합친 거 자체는 요 둘의 거리랑 똑같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는 A, B 거리랑 A 프라임 B 거리를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죠. 좌표들 생겼으니까 좌표들끼리 갖다 빼갖고 그 두 개는 만들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네. 두 번째 시간 되게 짧네. 293번까지 하고 잠깐 또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어차피 뽑을 것도 있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내분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내분 공식 기억나요? 내분 공식 기억나요? 내분 공식 기억 안 나요? 너네 근데 바보지? 너네 막 배우면 까먹고. 육포 먹을래? 이거 어제 정훈이가 선물 줬어. 나한테 하나 가져가봐. 몇 개인지 몰라갖고. 강아지 살이야. 자, 잘 먹어라 강아지 내가. 아니 들어봐. 내분 공식? 내분 이거야. 이제 한 번에 다 외워.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기하에서도 그냥 나오지 문제풀이 하다 그냥 종종 나와요. 그때마다 막 다시 외우고 할 시간이 없어. 공식은 이렇게 돼. A, B라는
두 점이 있어요. 오케이? 요 두 점을 내분할 건데 몇 대 몇 내분이냐면 m 대 n 내분이라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n 그 다음 그거 그냥 그대로 써. 대신에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지. 그럼 네가 첫 번째 썼지? 그럼 여기 뒤에 두 번째 써야 돼. 곱하기 b. 두 번째 썼지,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쓰면 돼. 곱하기 a. 이렇게 가거든. 왜 그런지도 내가 얘기를 대충 해줄게. 내분이라는 건 그쪽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야. 좌표 개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00이 있고 100이 있어. 정확히 카운트 얼마게? 0.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지 않나? 물은 거지. 맞아요? 의미상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좌표를 결정할 때는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절반이었기 때문에 같은 만큼의 영향을 미친 거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 살짝 이동을 했어. 오케이? 이동을 했으면 요 친구의 좌표를 결정하는 데는 얘가 힘이 더 셌다는 거야? 얘가 힘이 더 셌다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할까? 여기 오른쪽이 우파, 왼쪽이 좌파. 자, 이렇게 있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정치 성향을 결정하고 싶어요. 사실 이딴 식으로 수업을 해도 되나? 그냥 들어봐. 딱 태어났어. 부모님이라 칠까? 응? 부모님이 정확히 이만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아이는 그냥 수학적으로 하자.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갖는 게 맞아? 아, 중도가 맞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살짝 요 정도, 한 마이너스 27 정도인 거야. 20%만 하자. 얼마? 마이너스 20 정도인 거야. 오케이? 근데 아빠가 100이야. 어떻게 할 거야? 합치면 80. 그거의 절반이면 한 40좀 돼 있지 않을까? 느낌상. 맞아? 지금 내가 이 써져 있는 숫자들이 정확히 얼마씩? 절반씩 하고 있지. 맞아요? 이제 절반의 개념으로 했던 이유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살짝 바꿔볼게. 이번 친구들로 가자. 친구들로 가자. 친구들 쫙 있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둘 다 성향이 100씩이야. 마이너스 100, 여기 플러스 100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랑 더 자주 만나. 오케이? 더 가까운 자리야. 옆자리야 얘는. 네가 원래 여기였어도 원래는 이렇게 있지만 똑같이 만나면 여기였겠지만 오른쪽 친구를 더 많이 만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구의 영향력이 세다고? 오른쪽이 세다. 왜? 더 자주 만나서. 얘를 두 번 만나고 얘를 한 번 만나. 오케이? 얘를 만약에 세 번 만나고 얘를 한 번 만나. 이런 식으로 간다 치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를 세 번 만났다 치면 얘랑 얘 중에 누구의 영향이 더 세겠어? 얘가 더 세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딸려가겠죠. 맞아요? 그럼 요 숫자는 이 지점을 이렇게 내분을 할 건데 가까운 친구의 영향력이 더 세야 됩니다. 일단 의미상 그래요. 내용을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이제 진짜 수학을 좀 할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있고 뭐 원하는 거 있을까? 요 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칠게요. 요 좌표를 오케이? 요 좌표를 한 4 정도로 한번 쳐볼게. 그럼 전체 거리가 얼마야? 6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딱 해서 몇 대 몇이냐면 비율이가 동그란 데로 쓸 건데 여기가 2대 여기가 1의 비율을 갖고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거면 왼쪽이 실제 길이고요. 오른쪽이 비율로 쓸게. 전체 길이 얼마야? 6이야. 그 6을 담당하는 비율이 얼마야? 3이죠. 그럼 1이라는 비율은 이만큼 가면 되지? 맞아요? 그럼 4로부터 이만큼 떨어져서 너가 2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이잖아 원래. 맞아?
일단 내용 이건 어렵지 않잖아. 상황은 그랬는데 얘를 숫자가 점점 복잡해질 때마다 이 짓을 하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가 나와 있는 비율들을 뭐하고 합치고 그 비율로 뭐 했어요? 나눴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누고 나서 이동까지 시킨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얘를 쓸 때 이제 이렇게 가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2랑 1의 비율로 돼 있대. 합쳐서 비율을. 오케이? 그 다음 2가 있고 1이 있었던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2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때 각각의 좌표들이 들어있는데 누구의 영향력이 센 거야? 4가 센 거야? 몇 배 셀까? 2배 세겠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누가 2배 세다고? 4가 세다고. 일단 당연히 누구 붙여야 돼? 4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 당연히 누구 붙여야 돼? 마이너스 2를 붙여야 되겠지. 맞아? 근데 얘가 문제로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여? 너가 A야, 너가 B야. 오케이? 그럼 A랑 B를 내분할 거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할 거야. 이렇게 써진다고. 그러면 네가 생각을 안 하고 싶으면 2대 1 그냥 써. 그거 그대로 올려. 오케이? 대신에 앞쪽이 2였지. 너 뒤에 뭐 붙였어? 4 붙였죠. 4는 A야, B야? B.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앞에 붙은 얘네들의 사실 의미가 뭐야? 영향력이야, 영향력. 영향력은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가까운 친구의 영향력이 더 센 겁니다. 그 정도 얘기였고요. 이딴 소리를 할 수업이 아니었는데. 결론은 이거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 정확히는 우리 좌표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x, y 전부 했거든요. 얘 똑같아요. 그냥 얘는 좌표가 이제 몇 개? 3개. x, y, z 3개지. 그러면 그냥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하면 x끼리 내분하고 y끼리 내분하고 z끼리 내분하면 돼. 오케이? 근데 그게 z축 위에 있대. 요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들어야 돼. 만약에 평면 위에 있다. xy 평면 위에 있다는 건 높이가 없다는 뜻이야. z가 0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냥 z축 위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y도 없고 z도 없다는 뜻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얘가 z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x가 0이고 y가 얼마야? 0이야. 뭐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각각의 내분점 써볼게요. 1대 2니까 첫 번째 1 플러스 2 다시 1 플러스 2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 B잖아. A랑 3 누가 여기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뒤에 거 얼마? A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다시 두 번째 Y 쓸게. 1 플러스 2 다시 여기 1 플러스 2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7과 B 중에 누가 여기 들어가야 돼? B가 들어가야지. 이제 기억이 잘 남겠죠? 이렇게 됐겠지? 근데 그 결론이 0이야. 그 결론이 0이야 이 얘기야. 이거 X니까 이거 Y니까 그 결론이 0이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4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14를 가져다 곱해서 플러스 되고 약분하고 21 결론은 3번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인이 내분점을 알았다 라고 친다면 이제 내분점 활용을 할 차례거든요. 297번 볼게. P를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뭐라고? P를 A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그럼 대칭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거든? 우리가 너무 수준 낮게 대칭을 시키고 있었어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요거 3개 정도밖에 안 다뤘어. 원점 대칭 정도까지. 근데 사실 대칭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거리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누구에 대해서 대칭했대? A에 대해서 대칭했대. 그럼 A라는 친구는 P랑 대칭 이동한 P'의 정확히 가운데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해하고 있어요? A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P랑 P'의 정확한 가운데가 A여야 돼. 그럼 그걸 활용하면 A는 굳이 말로 따지면 P랑 P'의 무슨 점? 중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너는 P랑 P'의 중점일 거야.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문제풀이부터 해드릴게요. 너의 좌표를 몰라. X, Y, Z라고 쳐보자. 그럼 결국엔 주녀석들의 중점은 2, 그 다음 3 플러스 X, 다시 2, 그 다음에 5 플러스 Y, 그 다음에 2, 그리고 0 플러스 Z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중점이라는 건 결국 절반인 거니까 그냥 더하고 절반, 더하고 절반, 더하고 절반을 하면 그게 너여야 돼. 그럼 생각해봐. 절반에서 4가 나오려면 얘가 8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얼마였던 거야? 5였다는 거야. 5, 절반에서 1 나오려면 이 친구가 2였던 얘기겠지. 마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3. 그 다음 z가 절반에서 1 나와야 되니까 z가 2여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2다 이렇게 써줄 거고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우리 앞으로 수식 안 쓰고 푸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어때? P에서 A까지 간 만큼 다시 A에서 한 번 더 가면 되죠. 맞아요? 생각을 해봐. 3이었던 게 4까지 변했으면 그 다음에 P'까지 갈 때는 얼마큼 늘면 돼? X만 봐봐. X가 얼마 늘었어? 1. 그럼 한 번 더 가면 X 얼마 늘어야 돼? 1 늘어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4에서부터 1 얼마? 5. Y가 5였는데 1이 됐어. 얼마큼 줄었어? 4만큼 줄었어. 다시 여기서 4만큼 줄이면 얼마? 마3. 0에서 1이면 1 늘었지? 1도 늘면 2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3, 4, 5. 그 다음 5, 1, 마3. 그 다음 0, 1, 2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도 모르겠어? 너 알아? 아니 근데 바보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하려나? 미안하다. 근데 생각 좀 해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줄게. 내가 좌표를 보여줄게. 여기가 이렇게 있었어. 지금 얘가 P고 여기가 A고 여기 P'이라 치자. X만 물어볼게. 결국에는 처음 한 건 너네 둘의 가운데야 이 얘기를 한 건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 만큼 여기서 더 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간 만큼 더 간다고. 얼만큼 간다고? 간 만큼 더 간다고. 그럼 X가 여기가 3이었어. 요때 X가 보니까 4였다고. 이 X 얼마냐고? 5겠지. 1씩 느니까. 요때 Y를 봤어. 요때 Y를 봤더니 5였어. 이때 Y를 봤어. 1이었대. 그럼 이때 Y 뭐겠어? 4씩 줄고 있잖아. 마3이겠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Z 기준으로는 0이 1이 됐으니까 하나 더 넣으면 2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5, 마3, 2가 당연한 거잖아. 그냥 그 얘기 한 거야. 아, 그런 얘기로군. 넘어가도록 하고요. 300번 좀 볼게. 자, 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 B, C, D가 있고요. A, C가 일단 결정이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너네들의 중점을 PQRS라고 할 거고 PQRS의 대각선의 교점이야. 이걸 이해를 하자. 점이 4개가 결정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쓰면 평행사변형 같나? 괜찮죠? 요 점 4개를 기준으로 해서 중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점들의 대각선의 교점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결국에 이 점은 내 점의 어떤 점일까? 내 점의 중점이겠죠. 가운데겠지. 맞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중점들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그냥 사실 대각선들의 뭐랑 똑같아? 교점과 똑같아. 의미가 그럴 거야.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대충 느낌이 이제 가운데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를 이제 A, B, C, D라고 할 건데 A랑 C를 알아요. 오케이? A랑 C를 알아.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결국에 얘는 의미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A, C의 가운데 아니야? 말 자체가. 그렇지? 그럼 A, C의 가운데 찾아봐. 더하고 절반하면 1이죠. 더하고 절반하면 4죠. 더하고 절반하면 2죠. 1, 4, 2 이렇게 나오지. 1, 4, 2 어딨어?
2번이네.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냥 이 정도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문제가 중난이도 표현이 돼 있는데 본인들 어렵게 만들려고 말을 꼬았을 뿐이지 결국에 그냥 A씨의 중점 찾는 문제더라.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무게중심을 찾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다 더하고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래 이거야. 해 그러면. 알았지? 다 더하면 얼마야? 2, 마오, 3 더하면 0이죠? 네. 3으로 나누면 0, 6, 7, 1 더하면 얼마야? 12니까 4가 나오겠지. 자 다시 마3, 4, 5 합치면 얼마야? 6, 3으로 나누니까 2, 두 개 요거 더하면 6 이거 끝이겠죠.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305번 봐봐.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 니네만 보면 막 안쓰러워. 그냥 그 뭐지 막 그런 거 좀 하면 좋겠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타임 스타프 이런 거 해갖고 막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하지. 야 ABC 3개 있어. 너라는 점을 각각 내분하는 점 PQR이 있고 PQR의 무게중심이야. 기억나냐 이거? 무게중심이요? 어. 그 3분의 4 더하고 다른가요? 맞는데 지금 요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거 내가 그냥 좌표평면 걸로 보여줄게. 이렇게 점 3개가 있어. 얘가 지금 3대 1이니까 요렇게 내분을 한대.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1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다며. 그리고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으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너 요거 내분점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내분점의 무게중심 찾을 거야?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아. 그거 기억나? 지금 여기 혹시 하나라도 비율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든 변을 똑같이 내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친구 그냥 큰 거의 무게중심과 작은 거의 무게중심이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럼 너가 여기 ABC 무게중심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겠죠? 합치면 얼마? X끼리 합치면 얼마 나와? 10 몇이야? 12 3으로 나누니까 4. 그 다음 Y끼리 합치면 얼마? 7에다가 이거는 9, 3. 그 다음 11에다가 12, 4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3개 합치면 얼마야? 11. 그게 정답이야. 오케이?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 너 이거 내분점을 다 찾을 필요가 없어. 나 근데 이거 해설이 이해가 안 되네. 이 식의 해설을 이제 보니까 내분점 다 찾아놨거든? 우리 내분점 다 찾아놨거든?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이 왜 이렇게 했지 얘네? 이거 혼나야 되지 않나? 근데 아니 뭐 말도 안 되네. 애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어떡해. 넘어가도록 하고요. 307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의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무슨 방정식? 구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은 결국에 생각해보면 이런 개념일 거야. 좌표평면상으로 원의 방정식을 배웠죠. 맞아요? 좌표평면상으로 원의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그 원의 방정식 니네가 사실 뭐 함수나 도형의 방정식 이해도가 좀 적겠지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있었고 그게 r제곱이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냐면 결국에 얘가 제곱인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몰라? 에이구. 야 근데 포물선을 했는데 제곱인 이유를 모른다고? 그럼 포물선 하나 물어볼까? y제곱은 4px 이렇게 있어. 이거 이렇게 생긴 친구야? 이렇게 생긴 친구야? 그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친구지. 누가 제곱이야? Y제곱 y가 제곱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x가 제곱이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시점에 다시 x의 한 시점에 y가 몇 개 생길 수 있는 거야? 2개. 다시 요거 y가 한 시점일 때 x가 몇 개? 2개. 그럼 원은 어떻게 나와요?
한 시점 y가 한 시점일 때 x 몇 개 나와? 2개. x가 한 시점일 때 y 몇 개 나와? 2개. 그러면 둘 다 제곱이에요. 아, 타원이 그래서 그렇게 그려지잖아. 오케이? 그냥 의미가 그런데 근데 그거를 공간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 지금 요 방정식 이 상황은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만족시키는 xy가 계속 존재하겠죠. 맞아요? 근데 얘를 공간으로 확장을 시키면 어느 개념만 더 갖고 오면 돼? z 높이 개념만 갖고 오면 돼. 그러니까 그냥 z 제곱해. 그냥 원방에서 하나만 추가하면 구방이야. 구방은 좀 이상하다. 구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아, 그런 상황인 거구나. 반지름 얼마? r제곱인 그런 구의 방정식이구나. 문제 좀 풀어볼게. 너랑 중심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 중심 얼마야? 마 7, 1, 마 3 아니야? 네. 맞아? 그래서 일단 중심은 얼마고? 마 7,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릴게. 그런 구의 방정식이 존재할 거야. 이런 구의 방정식이 존재할 건데 너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써버릴게. 오케이? 다른 반지름이 다르겠지. 맞아요? 반지름이 이럴 건데 이 점을 지나가야 된대. 대입해서 성립시키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합치면 얼마야? 9. 그러니까 R은 얼마겠어? 3이겠죠. 그럼 이런 문제인 거야. 어려워? 그 정도 아니지? 몇 개까지 있지? 70 몇 번까지 있었나?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러면 308번 봐봐. 그럼 저 두 녀석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이 필요해. 구방을 그리려면 당연히 반지름과 중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찾으면 돼? 두 녀석의 거리의 절반. 두 녀석의 거리의 절반. 거리 얼마야? 루트 x끼리 빼고 제곱하면 36, y끼리 빼면 0, 그렇지? z끼리 빼고 제곱하면 144점. 맞아요? 빼면 10이니까 제곱하면 144. 결국에 합치면 180 나오겠네. 그래서 루트 180. 루트 180은 대충 얼마야? 6루트 6루트 5야? 나 몰라. 어쨌든 이게 지름인가봐. 오케이? 그럼 반지름은 뭐예요? 3루트 5겠죠? 오케이? 그럼 반지름 제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45. 그럼 요거 아니면 이거겠지? 맞아? 중심 좀 찾자. 너네들의 가운데 중점 얼마야? 합치고 절반, 합치고 절반, 합치고 절반이죠. 합치면 4, 절반하면 2, 합치면 3, 절반하면 3, 합치면 0, 절반하면 0. 맞아요? 네, 이거 아니겠니? 맞습니다. 3번 이런 문제겠네. 어려워? 너무 쉽지? 너무 좋습니다. 막 중학교 1학년 된 거 같고 기분 좋죠? 그 정도는 아닌가 또? 309번은 풀어줄게. 이게 좀 어려워서. 자, 두 점 양끝으로 하고 직선 L과 마주치는 지점이 있어요. 오케이? 9가 뚫고 들어가면 면이 두 개가 딱 끼겠지. 그리고 걔네들의 거리가 루트 22야. 중심과의 거리를 구해라. 중심부터 찾고 시작할까? 중심 얼마야? 더하고 절반 4, 더하고 절반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니? 11. 더하고 절반 2분의 3이죠. 여기 중심이야.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AB 길이는 좋네요. 그럼 이제 상황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 지름 있으니까 반지름 찾고 싶어. 반지름 어떻게 찾으면 돼? 루트 빨리 쓰고 계산 좀 하자. 이 새끼 뭐야? 루트 딱 썼어. 어떻게? 7, 1 빼면 6 제곱하면 36. 마 8, 마 3 빼면 마 5 제곱하면 25. 4, 마 1 빼면 5 제곱하면 25. 합치면 86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루트 86이야. 그럼 루트 86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정리하기 애매하지? 냅둘게.
그거를 갖고 절반만 붙이면 반지름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9를 단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우리는 공간 그리지 맙시다. 못 그리니까. 아이씨, 뭐야. 심지어 웃긴 거 여기서 이제 그림자만 붙이면 9야. 웃기지 말고. 원이야. 그냥 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이 찍혀 있고요. 어쨌든 직선이 어떻게 들어갔겠어? 싹 뚫고 들어갔겠지. 얘가 L이고 여기 하나를 A 여기 하나를 B라고 두겠대. 요만큼의 거리가 루트 20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너 반지름 길이 알아 몰라? 알아. 반지름 길이 뭐야? 2분의 루트 86이야. 맞아? 그리고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삼각형 넓이 물어봤어. 이렇게 돼 있는. 그치? 그럼 삼각형 넓이 찾으려면 너는 뭐가 필요해요? 요 파란색 선이 필요하지 않겠니?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너 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정과직선 사이 거리고 이딴 건 할 거 아니잖아. 그치? 요 삼각형만 이렇게 떼올게. 아이씨 못하겠네. 쓱. 자, 여기 위에가 2분의 루트 22야. 절반 떼온 거야. 여기 반지름 2분의 루트 86이야. 오케이? 여기가 높이 h입니다. 피타고라스 통하겠지? 계산 좀 해볼까? 제곱하면 4분의 22 더하기 h제곱이 4분의 86이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h제곱이라는 친구는 4분의 가져다 빼면 64가 되고 약분하면 16이죠? 맞아요? 요 h 얼마야? 4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4 곱하기 루트 22에다 절반하면 2 루트 22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크게 어렵게 보지 말라는 거. 310번 한번 봅시다. 자, 저런 구가 있고요. 저 친구가 XY 평면의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거 생각을 잘 해봐. 구가 있어. 평면으로 싹 자르면 기본적으로 무슨 단면이 나와? 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원은 모든 점들을 합쳐놓은 거지. 그러면 원래 평면과 구가 만나는 점은 몇 개일까? 무한개일걸? 원이라는 점을 구성하고 있는 무한개의 점이 있을걸? 오케이? 근데 얘는 단 하나만 만났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평면이 구를 잘랐다는 거 안 잘랐다는 거야? 안 잘랐어. 그 떨어진 듯 하면은 그건 안 만나겠지 그냥. 딱 하나 만났다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접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정확히 접했구나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일단 그렇게 접해 있는 거군. 그래서 이 친구는 보고 나서 이해하실 때는 접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방정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 이 친구는 말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 바로 쓸 수 있어. 이렇게 나 쓰는 거 봐. 그냥 y 마이너스 1의 제곱 다시 z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냥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뭐 하는 거니 이게? 알려줄게. x, y, z 개수 어차피 1이죠. 완전 제곱식 만들 거거든 우리. 여기 앞에 개수가 만약에 붙으면 그거 타원이다. 얘 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이야. 그럼 6x면은 반의 제곱 할 거니까 반만 써 그냥. 너의 반만 써. 너의 반만 써.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숫자가 뭐가 생기냐면 플러스 9가 생기죠. 플러스 1이 생기죠. 플러스 4가 생기지. 그거 원래 있었어? 없었지. 그럼 너 뭐 해줘야 돼? 다시 빼줘야 되겠죠. 맞아요? 없었던 걸 네 맘대로 만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 9가 생긴 만큼 다시 빼야지 이 세상의 균형이 맞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줄여줘야 돼. 뭘 줄여줘야 돼? 9도 줄여주고 1도 줄여주고 4도 줄여줘야 돼. 그리고 나서 A가 더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0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에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은 14니까 14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우리 이제 이 생각하면 돼. 접했다라는 건 중심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정확히 같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얘 중심 얼마야? 마 3, 1, 2가 되어 있겠지. 맞아요? 중심은 이거잖아 지금. 찾았어?
근데 XY 평면이라 그랬지. XY 평면 반환면이죠. 그러면 얼마가 문제인 거야? Z가 문제인 거야. 그럼 Z가 떨어진 값만큼 거리가 나왔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Z값 얼마야? 2지. 그래서 얘를 갖고 접한 것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2야 라는 걸 얻은 거야.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제곱한 게 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4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이게 4가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되겠어? 10이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10이야. 이런 문제일 겁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 남은 건 좀 안 풀게요, 이제. 네. 313번 보자. 점과 구 위에 점 B가 있대. 두 점의 중점의 자취가 9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이게 난 니네가 머릿속에서 특히 이제 이공계를 가실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머릿속에 안 그려지겠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는 계속 이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 점이 딱 있어요. 당구공이 있다 치자. 당구 쳐봤니? 왜 안 쳐봤어? 당구 쳐봤어요? 몇번 뭐 쳐봤어요? 당구 쳐봤어요? 음. 그래. 너 왜 당구 안 쳐봤어? 여자 아이니까? 당구공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빨간색 점이 하나가 딱 찍혀있다 치자. 하나만 있다 치자. 요렇게 점이 있고 여기 당구공이 있는데 그 점과 점을 연결 딱 한 거야. 선을 이렇게. 그럼 그 선을 갖고 내가 공을 이렇게 막 돌려본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거에 따라 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걔네들의 가운데 있는 친구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금 더 작은 원이겠지 뭐. 맞아? 그럼 당연히 이 중점에 대한 좌치는 어떤 모습을 그리겠어? 작은 공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점과 구 위의 중점의 좌치는 9다는 당연한 얘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 예. 거짓. 아시죠? 어? 어쨌든 간에 일단 뭐 그런 상황일 거고요. 중점의 좌표 이렇게 줄게. 반지름 R이라고 줄게. 너가 조금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자취의 방정식을 뭐 해줘라? 찾아와줘라. 뭐 이런 거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B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ABC로 세우고 싶었는데 ABC 이미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의 좌표를 그냥 x1, y1, z1이라고 불러볼게. 오케이? 나 원래 ABC로 쓰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볼게. 그럼 얘처럼 써버리면 자, A랑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일단 점을 설정한 순간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는 일단 만족시켜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중점 좌표 좀 구할게. 중점은 어떤 관계가 생기냐 잘 봐. 결국에 중점은 합치고 절반이니까 2분의 x1-7 다시 2분의 y1 플러스 3 다시 2분의 z1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돼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저게 중점인데 그거를 ABC라고 부르겠다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x1이라는 친구 천천히 해줘야지. 2분의 x1-7은 a라고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요거 x끼리 똑같으니까. 맞아? 다시 2분의 y1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b라고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다시 2분의 z1 플러스 2라는 친구는 c라고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x1이라는 친구는 2a 플러스 7 y1이라는 친구는 2b 마이너스 3 z1이라는 친구는 2c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계속 어려워하긴 하더라. 여기까지 쓸만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너 이 방정식 알아 몰라? 어디 갔어? 이거 알아 몰라? 알아. 거기에 대입해도 문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결국에 얘가 2a 플러스 7 전체의 제곱 더하기 다시 2b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2c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그게 36이야.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식이 바뀌고 이 친구 전개를 때리면 아 끔찍하다. 전개 때리지 않고요. 어차피 원방 쓸 거니까 2로만 뽑아낼게. 나의 실력을 믿어줄 수 있겠어? 2를 뽑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2분의 7 제곱 그냥 쓸게. 다시 잘 봐. 그냥 일단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돼. 원하는 상황이 있으면 일단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만족시킬 수 있게 보정해줘야 돼. 오케이? 야 원래 이거 곱해져 있었지? 2를 뽑았지? 절반 줄었죠? 근데 그걸 제곱했지? 얼마가 준 거야? 4배 준 거야. 오케이? 얘랑 얘는 몇 배 차이 나야 돼? 4배 차이 난다 이 얘기야? 그럼 네가 4를 뽑아서 묶어놨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아 여기 앞에 뭐가 붙었다? 4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갖다 넘기면 그거는 4로 나눠서 9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결론 요 친구가 네가 찾고 있는 9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여기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3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중심이 3개가 딱 생겼어요. 그 3개 다 합치고 반지름 얼마야? 3이지? 다 합치면 끝나는 거야. 요거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야. 너까지 하면 마이너스 1이야. 거기다 3 합치면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3 하니까 2가 나오겠지? 정답은 얼마? 2번 요 정도 끝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접선의 길이 뭐 여기 파트들 솔직히 좀 중요한가 싶긴 한데 왜 이렇게 많냐? 오케이 화이팅! 조영호. 자 점이 있고요. 구가 있고요. 거기에 그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원을 만들어. 나중에 필요하면 구라고 주장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점 P가 있었다 칠 건데 자, 요 친구를 좀 먼저 간단하게 그려봐야 되거든. 그럼 방정식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z-5의 제곱이야 라고 쓰고 맞아? 일단 이를 벌리세요 이렇게. 너 이거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여기 왜 마일 나왔어? 마이너스 2라서. 아 그래요? 그냥 절반만 하면 돼. 네. 이거 4니까 절반만 하면 돼. 네. 절반만 싹 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러면 플러스 1이 제곱돼서 나올 거 아니야. 4가 나올 거 아니야. 2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되는데? 안 돼. 그거 지워버리자. 자, 1, 4, 25 합치면 얼마야? 30이 추가로 생겼잖아. 뭐 해야 돼? 빼야 돼. 30을 뺐어. 근데 여기 29가 있었잖아. 그럼 얼마 되겠어? 마일 되겠죠. 근데 마일을 갖다 넘기면 얘가 얼마야? 1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방정식 만들었어. 그럼 여기 있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이렇게 나오지. 여기 밖에다 그냥 내 맘대로 그리고 P라고 쓰고 너가 4, 3,1이야. 여기서 접선을 뭐 한대? 그려야지 한 거야. 쓱. 쌤 아래로 그리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접선이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접선의 길이가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빨간 선이 궁금한 거야. 얘를 찾으려면 누가 봐도 선을 이렇게 그어서 90도를 사수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어서 거리를 찾아내서 직각삼각형으로서 길이를 찾아오면 끝나겠죠? 생각해봐. 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없지.
이거는 뭐야? 반지름 길이지. 그럼 끝난 거죠 문제가. 점과 점 사이 길이 좀 같이 구할게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말이야 빼고 제곱 9에다가 빼고 제곱 25에다가 빼고 제곱 16 이렇게 나와야 돼. 합치면 25, 25 해갖고 5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5루트 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케이? 반지름은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결국에 7이겠죠? 계산을 좀 해보면. 그래서 네가 궁금했던 접선의 길이는 얼마다? 7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69번까지 유형만 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안 할게요. 지금 뭐 사실 급한 건 아니라서 여기까지 시험에는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면 제가 사죄 드릴게요, 주희씨. 근데 그 시험 범위 나오는 건 꼭 알려줘. 수학은 대충 들었는데. 아, 광주고. 네네. 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야? 대수? 저희 그 무슨 사인 그래프 전까지. 그래프 전까지지? 알았어. 어제 들었는데 약간 의견이 살짝 분분했어서. 자, 너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은 선이니까 딱 뚫고 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성분 AB야. 근데 이게 니네가 말이 공간도형이지 그냥 원을 그리는 거잖아 계속. 맞아? x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요 AB의 길이를 찾아라 이런 거야. 그러면 해볼게. 일단 바꿔. 자, 오소라 뒤에 뭐 붙여야 돼? x 마이너스 3. 그거요? 저거 잘했어요, 그렇지? 그럼 그 뒤에 뭘 붙여야 돼? y?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그냥 계속 붙이시면 돼요. 아, 요 z-5의 제곱이구나까지 하고 그럼 뭐가 생겨? 9, 4, 25가 생겨요. 9랑 4를 합치면 얼마? 13. 거기다 25 합치면 얼마야? 39. 39가 추가로 생겼어. 빼야지. 마이너스 39에 너까지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46. 그치? 이 친구 가져다가 넘기면 너가 46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니냐? 다시 36. 다시 할게. 미안해. 다시 9, 4, 13 거기에 25, 39 거기까지 맞아? 38. 아, 네, 쓰자. 9, 4, 그 다음 25가 생겨서 뺄 거야, 얘네를. 오케이? 아, 그러네. 38이네. 거기 마칠까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럼 이 친구들 계산하면 얼마야? 29, 38, 45 이렇게 나오죠. 넘기면 46인 거네. 아씨, 45인 거네. 이렇게 되겠죠. 아, 뭐 그런 거로군. 자, 그리고 저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 오케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거리 얼마예요? 루트 45, 다른 말로 3루트 5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3루트 5야. 요 거리 얼마일까? 이게 조금 이제 어렵거든요. 생각을 해봐. 결국에는 이 선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선을 구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좀 해석이 되냐면 잘 생각해야 돼. 그냥 공간 도형을 내가 뚫어놓은 게 아니고 얘는 x축과 만났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볼게. 얘가 x축이잖아. 맞아? 이렇게 y축이 있다 치자. 내가 공간 도형을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하늘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뚫려있는 단면을 구경한 거야. 그럼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원이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원은 도대체 어떤 친구냐? 어떤 친구겠니?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하자. 요 좌표 좀 써놓을게. 이거 몇 컴마 몇이야? 3, 2, 5죠? 이제 여기선 점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하기가 안 돼서 그래. 좌표가 있어. 얘 무슨 축이야? x축이야. x축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원래는 함수할 때 이제 y는 0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얘는 동시에 z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의 차이만큼 생기겠어? x의 차이만큼 생기겠죠. 맞아요? x의 차이 얼마큼 나요? 잠깐만. x의 차이만큼 아니지. 반대로 말했네. y랑 z가 차이가 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x 차이가 y 차이가 2고 z 차이가 5니까 걔네들이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29만큼 차이 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되니? 여기가 결국에 45였고 빼기 29를 해야 되겠죠? 얼마 나와? 16이고 루트 씌운 거 맞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야? 4야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그거의 2배니까 답은 얼마야? 8이야. 이 정도로 끝날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아요. x축이라고 했으니까 똑같긴 해. x축은 결국에 뭐가 0이야? y랑 z가 0이야. 그러면 그냥 저 방정식에다가 y랑 z 0을 다 때려 박아. 그럼 x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 2개 거리 구해야 돼요. 뭐 편한 대로 좀 가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서 우리 공간 도형은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